네, 경제 현안을 보다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S&P 500 지수가 계속 최고치 경신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밤사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국 FOMC 의장은요, 미국 의회에 연일 출석을 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의회로 나갔느냐? 미국 연방은행법에 연준 의장은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만큼 연방준비은행의 독립성을 높이 하기 위한 법적 조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 의장을 세계의 돈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의회에 나가서는 청문 절차를 밟아서 각종 통화정책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게 답을 하라. 이게 1년에 이제 2번 하거든요. 예. 여기 이 청문 절차에서 한 얘기는 사실상 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흘러가면서 뭐 그냥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사실상 그 미국 이 헌법에다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not far from it, 예. not far from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이 한마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에 시달려왔던 많은 미국의 투자 주체들 이제 드디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방향 전환을 하는구나라고 예. 받아들이고 요즘 가뜩이나 지금 뉴욕 증시가 뜨거운데 네. 네. 그 뜨거운데 불에 기름을 얹은 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뜨거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성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럼 6월쯤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요 그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력으로 보면 네. 이 사람 말 그대로 고지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뤄지는 거예요? 예, 지난 12월 달에도 예. 이제 곧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배팅을 했고 예. 많은 투자자들 특히 시카고 패드워치 같은 데는 아예 금리 선물 투기까지 일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1월 달 지났잖아요. 예. 1월 달 연준 회의에서 아직 통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거시경제 지표가 확실하지 않다. 예. 이런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3월 달 금통위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금통위, 미국에서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인데요. 예. 3월 19일부터 20일 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3월 달에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3월 달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not far from it,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그러지만 네. 미국의 물가가 잡혔다는 좀 더 확실한 신호를 봐야 된다. 요 말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신호.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좀 더 확실한 게 어느 정도 확실한지 그것은 제롬 네. 파월 연준 의장만 알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올 들어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지난해 좀 상승률이 둔화됐다가 올해 상승률이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멀지 않았다 발언에 뉴욕 증시가 흥분한 것은 예. 그 1, 2월 달 물가가 높이 나타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분이 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예. 했는데 별로 안 바뀌었구나. 거기에 안도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대목은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모른다고 봐야 되고요. 예.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면 그다음에 고용이 좀 줄어들면 예. 그중에 특히 중요한데 물가인데요. 물가가 현재 미국의 3%대 초반인데 요게 한 2%대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 가면서 계속 하향되는 네. 뭐 그런 시점인데 현 상황에서는 6월 달일 가능성이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7월이나 9월 달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너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확신해지면 만날게 하면 약간의 거절인데 처음에는 그죠? 그 굉장히 적확한 표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이 확인된다라는 네. 것은 사실상 그것은 100% 주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안정된 신호가 온다는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일까? 이것은 통계 수치상 CPI나 PCE 예. 또는 고용지수가 조금 둔화되면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앞으로 미국이 발표할 CPI, 예. PCE 물가지수, 그다음에 오늘 밤에도 고용 보고서라는 네. 미국 노동부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 대목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을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까요? 예,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용산으로부터 독립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데, 예. 그러나 미국 연준에는 독립이 안 돼 있다. 아. 그 말은 뭐 무슨 일본 강제 식민지 같은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구체적인 한국에 부담을 주는 것 하나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예.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던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 바로가 아니라 한국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한국도 내릴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가 예. 구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금리 상황은 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피해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상한 윤곽이 나올 예정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괄 배상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금 ELS라는 주가 연계 지수, 홍콩 H 지수에다가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을 못 찾을 수도 있는 이런 상품인데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이 상품을 샀기 때문에 예. 원금은 보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판매하는데 불안전 판매가 없었느냐? 예. 불안전 판매가 있다면 피해자들 좀 배상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현재 지금 홍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조 원의 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예. 여기 앞으로 몇 조 더 손실이 날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홍콩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CG에 나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을 향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해서 배상 원칙을 월요일 날 발표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네. 100% 배상은 없다. 자, 지금 손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억 손해 났다. 그럼 10억을 다 배상받고 싶겠죠. 예. 그런데 투자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책임 여부를 아주 면밀히 따져서 투자자의 책임이 많다면 한 푼도 배상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투자자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은행 잘못이다 하면 100%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일률적인 배상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예. 은행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따져보겠다. 예. 이것이 금감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걸 판매하는 은행 금융사 쪽에서는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예.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 참고 삼았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까요? 제도가. 예, 우선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한 은행들의 무책임 사례 중에 하나는요. 예. 특히 이 목돈이 필요하니까 은퇴한 사람, 연세 많은 어른들한테 많이 팔았어요. 네. 95세가 된 어른한테 팔았는데 예. 이 95세 어른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15세요. 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저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이러면 우리 민법상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돼서 아예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것은 100% 돌려 줘야 된다. 예.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례보다는 교묘한 예. 속임수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은행에서 물건을 팔 때 ELS 상품 우리가 지난 10년간 팔아봤는데 한 번도 손해난 적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은행이 10년만 팔은 게 아니라 20년간 팔았는데 보통 금융위기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오거든요. 네. 11년 전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살짝 숨겼다고요. 그
직후 10년 만한 거구나. 예, 직후 10년 만. 이런 것은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물론 투자자도 그 11년 전에 금융 위기를 모르고 샀다. 의식이 제대로 있는 사람, 특히 과거에 이런 상품에 투자해 본 사람들은 예. 한 푼도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